자, 안녕하십니까 제자님들. 공이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이 1분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제 2단원의 이제 문제를 풀고 계십니다. 잠깐만요. 몇 페이지였냐면 39페이지 할 거죠? 39페이지 오른쪽을 할 거네요. 39페이지 이제 오른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오늘 이제 개념 강의의 내용이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부분집합. 크게 어렵지가 않아서 설명할 것 좀 있지만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개념 강의, 부분집합 강의를 다 해버리겠고요. 그리고 문제까지 풀어버리도록 할게요. 한 번에 39페이지를 오른쪽을 전부 다 해버립시다. 39페이지 오른쪽 개념 강의하고 문제도 다 풀어버리겠습니다. 일단 율품책에서 첫 번째 이제 부분집합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부분집합의 정의. 예를 들어서 이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이제 A의 이제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이제 속할 때 이제 A를 이제 B의 이제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처음 배우실 때는 조금 마음에 안 와닿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합을 제가 이제 1, 2, 3이라고 할게요. B라는 집합을 제가 1, 2, 3, 4, 5 이렇게 했다고 칠게요. 그럼 이제 A의 원소에 있는 1, A의 원소는 이제 1도 A의 원소고, 2도 A의 원소고, 3도 A의 원소겠죠. 그랬을 때 이 1 역시도 B의 원소가 된다 이거. 2도 B의 원소라 이거. 3도 B의 원소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모든 1, 2, 3이 집합 B의 원소, B에 속할 때, B의 원소일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 느낌이다. A는 이제 B의 부분집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걸 얘기할 때 이렇게 돼 있어도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같아도,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집합하고 B라는 집합이 같아도 A는 B의 부분집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부분집합의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고, 두 개의 집합이 서로 같을 때도 부분집합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죠.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일품에서 이제 부분집합의 정의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순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책이 순서는 똑같죠. 이런 스토리에 대한 내용은. 그리고 이제 기호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1번에 이제 부분집합 한 다음에 첫 번째는 부분집합의 정의. A는 그런 부분집합을 기호를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A contain B라는 뜻이고요. 무슨 뜻이냐면, 요거 C는 contain 있잖아요. contain. 포함된다는 뜻이야. A라는 집합은 B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집합과 집합끼리는 속한다고 읽으면 안 돼요. 집합과 원소끼리는, 집합하고 원소는 속한다고 읽어도 되는데, 집합과 집합은 포함된다라고 읽어야 돼.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A는 B에 포함된다 해서 이런 기호를 쓰겠다 이거야. contain. 해서 이제 포함된다는 뜻이고, 우리가 뭐 무역할 때 컨테이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컨테이너 떠올리시면 될 거고, 이 C를 좀 약간 수학적 기호로 바꾼 거예요. 그럼 A는 이제 당연하게 컨테이너이 아니고 막 컨테이너이겠죠. 그래서 A는 A의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품에서 1번은 부분집합의 정의와 기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일품에서 이제 부분집합의 성질 지금 두 번째 다루고 있는데, 일부에서 지금 두 번째가 이제 부분집합의
성질에 대해 글자 좀 대충 적어도 되죠. 여러분들이 예쁘게 적으세요. 선생님이 이제 쉬는 시간에 들어와서 이제 막 찍다 보니까 예쁘게 적을 시간도 좀 부족한 게 있어요. 핑계긴 한데 어쨌든 예쁘게 봐주십시오. 부분집합의 성질인데 거기 첫 번째가 뭐냐면 1번, 2번, 3번이 돼 있어요. 1번, 2번, 3번이 돼 있는데 1번은 뭐냐면 A contain A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A라는 집합이 1, 2, 3이면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얘는 지금 어쨌든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두 번째는 이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 공집합이라는 건 이제 empty set, 비어있는 교실을 얘기하잖아요. 이 비어있는 교실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A라는 집합에도 부분집합이고 B라는 집합에도 부분집합이고 이제 어떤 집합이든 C라는 집합에도 부분집합이고 심지어 공집합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인 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양해는 당연히 그렇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편해요. 집합의 정의를 가져와 가지고 공집합의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에 속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어려워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집합이 있어도 A라는 집합이 1, 2, 3 있어도 A가 다 사라져버리면 비어있는 교실이잖아요. B라는 집합이 1, 2라고 해서 A가 다 사라져버리면 공집합인 거잖아요. C라는 집합이 3이라고 해서 사라져버리면 공집합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또는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거기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나왔죠. 지금 거기에 1번, 2번 그게 어렵지 않았고 세 번째는 뭐냐면 A contain B가 이제 B contain C면 contain을 너무 선생님 대충 적고 있죠. 여러분들은 조금 잘 적어주세요. A contain B고 B contain C이면 여러분 잘 적어주세요. A contain C이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A contain 죄송해요. A contain 이제 B이고 B contain C면 A contain C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냥 3단 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부분집합이 3분의 1,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3단 문법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정도 얘기하고 선생님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기 지금 1등급 팁에 나온 게 있는데 이거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건데요.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배울 때 어렵다고 해서 기만 죽지 마세요. 모르면 제가 다 가르쳐 드릴 거고 학원 오시면 대답해 드릴 테니까 기만 죽지 마세요. 볼게요. 1등급 팁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공하고 0하고 1을 원소로 갖는 이제 집합이래요. 그래서 Y의 부분집합을 구하고요. 부분집합. 그랬을 때 개수로 하는 거예요. 원소의 개수가 0개, 0개, 1개, 2개 이런 식으로 해서 부분집합을 구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고요.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건 공집합이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 이렇게 표현해도 되고요. 편하신 걸로 하세요. 근데 이걸로 할게요. 일단은 일품체계는 우리 공집합은 네, 이렇게 원소의 개수가 1개인 건 0을 원소로 갖거나 1을 원소로 갖거나 2개인 건 0, 1을 원소로 갖거나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을 개수로 가질 때 원소의 개수로 분류해 가면서 부분집합을 구하는 힘을 키우자 이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2번 1등급 팁의 1번은 A는 element의 기호고 A는 contain의 기호니까 A는 집합과 원소의 어떤 관계를 나타낼 때 A가 집합 A에 속한다. 그래서 집합과 원소의 어떤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거고요. contain은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 B라는 집합이 A라는 집합이 부분집합이 돼서 1등급 팁의 RM과 contain을 헷갈리지 말아라.
여러분들한테 뭐 헷갈리지 마도 또 같은 표현이니까 국어적으로 어떤 표현에도 상관없고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 설명은 될 것 같거든요.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문제를 풀 건데 지금 10번이 유명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선생님 이거 일품책에 예전부터 있었던 문제고 수준책에도 이런 문제가 많아요. 야이를 보면서 출제자 일단 출제자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일단 뭐 다음 중 뭘 고르자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그거 나중에 일단 고를게요. 무슨 얘기냐면 야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기 스스로만의 어떤 문장을 수학적 이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이 문장에서 야이 공집합 야이를 읽을 때 A 공집합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이 원소로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거고 공집합에다가 집합 기호로 이렇게 둘러싼 이런 녀석이 원소로 있다 이렇게 읽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읽는 순간 여러분들이 야이를 보고 야이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야이는 이렇게 해도 돼. 이거 둘 다 참이에요. 이런 문제에서 야이도 참이고 야이도 참이다는 게 바로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야이는 왜 참이냐? 야이는 야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야이를. 야이가 A의 원소이다고요. 야이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 집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집합은 모두 A라는 집합이 부분집합이다 이거예요.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생겼지만 출제자가 의도한 게 달라요. 야이는 원소로서의 야이를 보고 있는 거고요. 야이는 공집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야이는 지금 공집합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집합하고 비슷하게 생긴 녀석으로 보고 있는 거고 야이는 공집합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문장이 둘 다 참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 야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둘 다 참인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니. 야이. 왜 둘 다 참인 줄 아시겠어요? 왜 둘 다 참이냐면 이런 거예요. 야이는 야이를 통째로 원소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A라는 집합의 원소인 거죠. 그럼 야이는 뭐냐면 야이로 부분 집합을 만든 거예요. 야이는 A라는 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이제 한 개인 부분 집합을 지금 부분 집합 중 하나를 적어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집합이 지금 야인 거잖아요. 원소가. 그래서 원소의 개수 한 개인 부분 집합 야이로 만든 부분 집합인 거고요. 부분 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야이도 참인 거죠. 야이도 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야이도 참이겠죠. 야이도 참이겠죠. 야이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야이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야이를 원소로 두고 있는 녀석으로 부분 집합을 만든 거니까 야이도 지금 당연히 참이겠죠. 그렇게 이런 5개가 무조건 참이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를 풀고 못 풀고 떠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이 이 5개가 무조건 참이라는 게 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면 와서 질문해야 돼요. 야이는 지금 야이는 야이를 보고 있는 거고 야이는 공집합을 보고 있는 거고요. 야이는 지금 야이를 보고 있는 거고요. 야이는 야이로 부분집합을 만든 거예요. 야이로.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이에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부분집합. 공집합과 똑같이 생긴 녀석을 원소로 갖는 부분집합이에요. 야이는 공집합과 비슷하게 생긴 녀석의 집합과 비슷한 녀석을 표현해준 녀석. 그런 비슷하게 생긴 녀석을 원소로 갖는 원소 개수가 한 개인 부분 집합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파악이 된다면 10번을 보자마자 기억 참이죠, 니은 참이죠, 디귿 참이죠, 니은 참이죠, 디귿 참이죠, 리을 참이죠, 미음 참이죠. 모두가 참이다는 게 바로 보여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전부터 일품에 있었던 문제라 선생님이 이렇게 편하게 딱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들이 바로 몰랐다고 해서 여러분 잘못은 아니에요. 그래 기만 죽지 마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공부 잘하려면 좋지만 공부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노력하면 분명히 세상은 여러분의 편을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자님들이 저는 상처만 받지 않았으면 되고요. 노력만 해주시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또 얘기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11번 갈게요. 11번을 문제를 보니까 A라는 집합이 있는데 X
X바 X A라는 집합의 원소는 2차 방정식,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을 원소로 갖는데요. 근데 A를 몰라가지고 집합 A의 원소가 뭔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B라는 집합은 이제 2, 3, 5래요. B라는 집합은 2, 3, 5인데 전제 조건이 A는 일단 공집합이 아니래요. A는 공집합이 아니고 A가 B에 컨테인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래요. A가 B에 컨테인될 때 집합 A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요. 집합 A를 이제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요. 다 적으라 이거죠. 그런데 이건 바로 보이네요. 왜 바로 보이냐면 A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게 일단 A라는 집합은 이 2차 방정식이 그리니까 알파 베타라고 놓을 수 있겠죠. A라는 집합이 이제 만약 제가 알파 베타라고 놓을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2차 방정식과 글이 두 개겠죠. 글이 두 개니까 알파 베타로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글인 경우는 A라는 집합이 알파일 수도 있는 거고, 이제 A라는 집합이 이제 베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그럼 양의로 만들 수 있는 게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두 개일 때 이런 형태에서는 4를 만들 수가 없죠. 왜 2 더하기 3은 5고 3 더하기 5는 8이고 2 더하기 5는 7이니까 그럼 중분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태는 이런 형태인다는 얘기인데 3은 이제 두 분의 하면 6이 되겠죠. 5는 두 분의 하면 10이 되겠죠. 그러니까 2가 되겠네요. A라는 집합은 2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런 형태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분류하면 되죠. 그러면 뭐 바로 분류가 가능하죠. 어떤 분류가 가능하냐면 어쨌든 이제 2, 3, 5가 A의 이제 원소의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니까 이제 2가 A의 원소일 때, 2가 A의 원소일 때에서 쭉 풀고요. 3이 A의 원소일 때에서 쭉 풀어보고 5가 A의 원소일 때 쭉 풀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성립하는 것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11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풀면 될 거고요. 12번 볼게요. 12번. 12번을 보면 A라는 집합이 있거든요. A라는 집합이 있는데 X바 X제곱 마이너스 3X는 0. 역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녀석으로 지금 주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조건제시법이 2차 방정식 A는. 근데 이제 B라는 집합은 조건제시법이 이제 부등식, 2차 부등식으로 주어졌네요. 재밌죠? 2차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고, C라는 집합은 이제 조건제시법이 절대값이 기호가 들어간 부등식으로 주어졌어요. 절대값이 들어간 부등식으로 주어졌어요. 근데 하나가 더 있네. 큰일 날 뻔했네요. X는 정수.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거니까 포함 관계를 물어봤어요. 그럼 양의는 A라는 집합이 이걸 만족시키는 거니까 0하고 3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양의는 뭐 이거 이렇게 뭐 앞으로도 그냥 바로 이 정도를 할 수 있죠. 여기는 사이번법이니까 양의는 이제 집합이 이런 게 되겠죠. X가 이제 X는 이제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양의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양의를 풀면 X는 이제 3하고 마이너스 3이죠. 절대값을 풀면. 그래서 같을 줄 알았는데 정수라고 돼 있어서 C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돼버릴까 하니까 가장 큰 건 B라는 집합이 가장 크죠. 왜냐면 양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실수 전체를 얘기하는 거니까 B라는 집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contain 이제 C라는 집합이 가장 크고, 그 다음 A라는 집합이, 그래서 A, C, B가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2번 되겠습니다. 2번.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좀 괜찮아질 겁니다. 선생님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누나 고생 많으셨습니다.